버텨봅시다. 크게 이제 커도 되지 않을까? 그치? 밖에 해도 뜨고 있는데 이제 창밖을 좀 봐. 그러면 이제 좀 잠이 깰 거야. 해가 뜨잖아. 응? 야, 아주 햇빛 비치는 거 안 보여? 응? 자, 개념 설명을 제대로 들어야 될 거 아니요? 자, 고개 드세요. 자,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걸 배울 거야. 자, 미분을 배우려면 일단 미분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미분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왜 내가 극한을 배워야 했느냐를 설명해 주는 게 사실은 미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자, 지금 컨셉 체크, 개념 체크라고 해서 컨셉이라고 해서 설명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함수가 움직여요. 자, 함수가 움직인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a, fa라고 잡고 여기를 b, fb라고 잡은 다음에 이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는데 우선 맨 처음에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을 구하려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이 뭐죠? 자,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이거를 사실 설명하려면 이걸 지금 이 미분이라는 개념이 나온 걸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속도 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서울이 있어. 여기서 부산이 있어요. 고속도로 타고 가면 한 얼마 정도 걸려요? 몇 킬로 정도 걸릴까? 여기서 괜찮은데? 한 400km 정도 됩니다. 진짜요? 움직이는 거리를 재면 와이프 친정이 이제 와이프가 이제 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양친이 다 돌아가셔서 거기에 보면은 그 납골 땅에 계셔요.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래서 제가 부산을 잘 못 간단 말이야. 못 가기는 머니까. 근데 한 번씩 예전에 운전해서 갔단 말이지. 명절에 가면 장난 아니겠죠. 자, 그래서 내가 가는데 한 몇 시간 걸릴까? 막 중간에 휴게소 들리고 막 이러면은 최소 뭐 명절은 진짜 8시간 걸려. 평소에 8시간까지는 안 걸리겠지. 안 쉬고 달리면 한 4시간이면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여기를 만일에 4시간 동안 갔어. 그러면 평균 속도가 얼마죠? 응? 내가 400km를 4시간 동안 갔어. 그럼 여러분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응? 그치? 100km/h 1시간당 100km를 달렸을 거라고. 근데 순간 속도는 어때? 알아 몰라?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그치? 이 순간 속도를 어떻게 잴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재면 돼? 인접한 두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 속도는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어떤 순간 시점에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재는 게 맞느냐 이거야. 근데 속도를 잰다라는 개념이 없잖아, 사실. 맞죠? 여러분 과속 카메라가 어떻게 돼요? 운행할 때? 도로 위에 과속 카메라가 있어. 과속 카메라가 내가 이거 자동차 가는데 80km짜리 과속 카메라가 있다고. 그럼 80 넘으면 잡히는 거잖아. 그 80을 어떻게 측정하는 거야, 걔가? 프레임 사이. 걔가 80을 어떻게 측정을 해요? 프레임을 막 체크해서 뭐 AI가 막 분석을 해주는 거야? 예전부터 고속 카메라가 우리가 보면은 과속 카메라가 있었는데 예전부터 그럼 그렇게 했어? 그러기엔 기술력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쵸? 되게 생각보다 단순해요. 어떤 거냐면 카메라가 있잖아, 카메라가.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딴 거 없어. 딴 게 아니라 얘는 사진을 그냥 찍는 거야. 그러니까 시점을 체크를 해. 무슨 시점을 체크하냐?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여기를 밟을 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번 더 밟을 때 찍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랑 여기를 요 짧은 순간에 움직인 거리가 있지. 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거리를 이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또 결국에 똑같이. 다만 평균 속력을 구하는데
그 시간 간격을 매우 짧게 잡은 것 뿐이란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본질은 동일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거야. 평균 속도나 순간 속도나 본질은 되게 단순해. 뭐야? 시간분의 거리야. 근데 이거는 평균 속도는 충분히 긴 시간에 충분한 거리를 나눈 거고, 순간 속도는 뭘 의미한다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매우 짧은 이동 거리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같은 개념이에요. 평균 변화율을 봅시다. 거기 핸드폰 하지 말고 시간 보세요. 자, 평균 변화율 A부터 B까지 움직인 평균 변화율을 구한대. 그럼 어떻게 돼?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델타 X, 델타 Y라고 해요. 그래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 증분이라는 말은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면 그게 뭐다? 평균 변화율이에요. 응?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식으로 쓰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 순간 변화율은 뭘까? 그러면 아까 그 과속 카메라를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겠어? 이만큼 거리가 아니라 거리를 땡기는 거야. 그래서 한 이쯤으로 땡겨. 그래서 그걸 수학적인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겠어? 자, 예를 들어 이 점의 좌표가 x, f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똑같아.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걸 먼저 쓰면 어떻게 나와? 자, 요거를 b로 쓰지 말고 x라고 쓰자고. x라고 쓰면 자, 평균 변화율은 똑같아. 잘 봐. 요 점으로 할게. 요 점으로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돼. 이게 평균 변화율 맞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극한을 배운 이유가 그건 거야. 이건 거야. 봐봐.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극한을 쓰면 되겠지. 어떻게? x를 a에 붙이면 되는 거야. x를 a. 그럼 어떻게 돼?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죠. 이런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 점이 달라붙으니까 아주 근처, 그러니까 거의 A라는 지점에서의 뭐? 순간적인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거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 X, 델타 Y를 그대로 안 써. 이거를, 이게 내가 뭐라고, 지금 이 삼각형을 뭐라고 읽는다고? 델타라고 읽죠. 그치? 델타의 알파벳은? 첫자는 뭐죠? D죠. 그래서 이거를 dx분의 dy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은, 삼각형에서 D로 바뀐 게 의미 차이가 뭐야? 얘들아? 얘랑 얘의 의미 차이는? 극한에 취했냐, 안 취했냐지. 그치?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그걸 극한에 취하면 D로 바뀌어서 dx분의 dy. 그걸 뭐라고 부른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 근데 막상 우리 극한 배운 거 생각해봐. 그럼 A 넣으면 얼마가 돼, 분모? 0. 분자? 0. 그래서 0분의 0꼴 계산을 배운 거야. 그 결과값을 써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 변화율을 일단 배워야 돼. 그래야지 그게 나중에 이제 미분이란 개념으로 연결이 돼요. 지금은 미분까지 안 간 거야. 뭐만 배운 거야?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함수가 있어요. 함수 y는 fx가 있는데, 여기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같은 용어로 뭐라고 한다? x는 a에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계수라고 불러요.
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느냐? F'A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알겠죠, 여러분? 됐죠? 네. 그럼 이 F'A는 어떻게 구한다? 지금 여기 쓴 것처럼 리미트 평균 변화를 구하고 극한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라는 평균 변화율을 구해서 x를 a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구하고 다르게도 구해요. 어떻게 구하느냐? 두 번째는 이거야. 봐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에 요만큼 바뀐 양을 델타 x라고 놓는 겁니다. x의 변화량을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이 f, fa고 이 점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델타 x, f, a 더하기 델타 x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맞죠? 맞지? 그러니까 증분을 아예 식에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넣으면 봐봐봐.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a 더하기 델타 x에다가 a를 뺀 거고 그때 y의 변화량은 여기에다가 fa를 뺀 거지. 자, 근데 이것도 a에 갖다 붙이려면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점의 차이 간격이 델타 x란 말이야. 그걸 0으로 보내면 또 이 점을 여기 붙여서 뭘 한다? 순간적인 변화를 구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됐지? 그래서 F'A 미분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뭐다? 평균 변화율에다가 무슨 짓을 한다? 극한을 취한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볼 거야 이제.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전에 이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실제로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거야. 자, 봐봐. 순간 변화율은 뭐겠어? 아니, 평균 변화율은 일단 우리 알잖아. 요 두 점에 자, 칠판 보세요.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야. 그럼 뭐가 나오지? 요 각의 탄젠트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뭐가 나온다고 보면 돼? 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뭐요? 직선의 기울기 맞아. 그게 뭘 의미한다? 순간 변화율을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의미해요. 자, 다시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뭐다? 기울기예요. 그럼 순간 변화율은 뭘 의미할까? 이걸 당겨봐. 당기면 이제 거의 여기 붙잖아. 여기를 붙여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거의 어떻게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뭐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컨셉이 끝나는데 이걸로 문제 6개 유형을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 개념은 여기까지만 제대로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알겠죠?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야. 요거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금방 해요. 자, 그래서 요 242번부터 254번까지를 여러분이 그냥 금방 할 거긴 한데 그래서 이거 놔두고 그냥 제가 넘어가서 그 유형 마스터를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죽지마. 별거 안 했어. 죽지마.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이놈들아. 그냥 하는 거 보면 돼. 하는 거 보면. 자, 우선 유형 1번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쓴다고? 예전처럼 이제 뭐 그렇게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한글로 안 쓰고 어떻게 써요? 기호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걸 구할 거예요. 자, 278번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자, fx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졌는지 봤더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라고 주어졌다고 해요. 자, 이런 함수에 대해서 x 값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화할 동안 평균 변화율 6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을 세워보자고.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하면 어떻게 써야 돼? 2 빼기 마이너스 1 x2 빼기 x1 분의 f2 빼기 f 마이너스 1 요거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대입하면 얼마야? 3분의 20 넣으면 얼마 나오지? 7 더하기 2a 빼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오죠?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어.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와? 3분의 3 더하기 3a 돼서 a 더하기 1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라고? 평균 변화율인 6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a가 얼마인 거야? a는 5다. 그냥 계산하면 나온다고요. 아직은 기본 배우는 거라서 계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평균 변화율 구하는 거 큰 의미 없이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유형 2번. 이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다?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283번 해볼게요. 또 이어서. 자, 283번 보시면 2차 함수 y는 fx랑 y는 3x 더하기 1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fx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3x 더하기 1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두 점 AB에서 만나. 근데 여기 x좌표가 0이고 여기 x좌표가 얼마라고? x좌표가 5래. 그리고 나서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 근데 여러분 평균 변화율 이미 나왔죠? 얼마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요 두 점의 평균 변화율 y좌표를 모르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얘들이 어차피 어디 위에 있어? 기울기가 3인 직선 위에 있잖아. 그러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사실 뭐 구하라는 얘기야?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건데 이미 나와있죠. 얼마라고? 3이라고 나와있으니까 답이 그냥 3인 거야. 답을 주고 문제를 냈단 말이야. 사실 이 문제는 글만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됐지?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 좀 차라리 내가 286번을 한번 보자. 이렇게 되면 좀 그나마 문제다운 문제인 거야. 자, 286번 보시면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y는 fx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p고, 그 다음에 여기서 x좌표가 q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가 r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가 s라고 치고,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p에서 q까지 변할 때, p에서 r까지 변할 때, p에서 s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 그거를 값이 안 주어져도 그림으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으면 끝납니다. 자, P에서 Q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요 직선의 기울기죠. P에서 R까지의 직선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요. 그리고 P에서 S까지도 구하면 이렇게 선 그어서 요 직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이 기울기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누가 제일 커요? 눈으로 보면 알잖아. 누가 제일 커? 누가 제일 커? 얘들아. 제일 가파른 애가 크겠지. 그러니까 알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감마고 베타가 제일 작아야겠지. 평균 변화율이 가지는 의미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값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직선을 그려보면 기울기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쉽게 할 거고 넘어가서 계산 문제를 봅시다. 이거는 내가 키포인트도 잡아야 되는 문제들이라 계산 문제를 볼게요. 이제 우리가 1단원, 2단원에서 정확히 1단원에서 극한을 배운 이유가 지금 이거 풀려고 하는 거야. 미분계수 구하려고. 자, 문제 288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는 미분계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F'A를 구하는 건데, 자, 288번 보시면 F'1이 얼마냐? 2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1 플러스 f 1 플러스 3h 빼기 f1을 구하래요. 자, 여러분 좀 이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순간 변화를 식 만들려면 어떻게 식이 예쁘게 나와야 돼, 모양이? 분명히 f에다가 1 더하기 3h를 넣고 h를 그러니까 1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점을 한 거야? 이렇게 y는 fx가 있다고 쳤으면 이렇게 1,f1이라는 점이 있었던 거야, 하나는. 맞죠? 그리고 다른 점은 이쪽 편에 1 더하기 h, f1 더하기 h, 아니 3h 요런 점이 하나 있었을 거야.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가 dt분의 f'1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어? 요걸 여기다 다 붙이는 식으로 하겠지. 자, 그만 졸고 좀 몇 분 안 남았는데 집중하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도 보시면 느낌이 오는 게 있어야 돼. 숫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h 앞에 숫자가. h 앞에 숫자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F'1이라고.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숫자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괄호 안에 건드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얘를 건드리는 거야. 어떻게? 여기다 곱하기 2분의 3하고 곱하기 2분의 3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통째로 뭘로 바뀌어? F' 1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답이 3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유형 3번의 키포인트는 이거야. 키포인트는 야, 유형 3번의 키포인트라고 해서 이건 좀 안 좋고, 잠깐만 다른 거 풀면서 설명하기 낫겠다. 290번이든 뭐 다른 것도 상관없는데, 잠깐만 어떤 게 그래도 제일 나을 것 같은지 볼게요. 하는 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서 290번 하자. 290번 하면서 키포인트 설명도 같이 할게요. 이거 어려워. 니들 100% 맨날 처음 하는 학생들이 이거 잘 못한단 말이야. 이건 좀 보세요. 집중해서. 290번 힌트로 뭘 주냐면 F'-1이 2라는 거 줬어. 그럼 이걸 변형한 문제를 냈을 거라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를 내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h 빼기 1 빼기 f의 bh 빼기 1. 이 연산의 결과가 10이네. 그래서 뭘 구하라고? a 빼기 b를 구하. 어떻게 풀면 될까? 분명히 잘 봐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0분의 자, 봐봐. 0 넣으면은 분모 0으로 가. 분자는 f-1 빼기 f-1에서 분자도 0으로 가. 그 0분의 0꼴 문제인데 0분의 0꼴 문제인데 지금 내가 fx식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인수분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0분의 0꼴 못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0분의 0꼴 문제가
두 가지 풀이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 써놓기 키포인트 하나씩. 자, 키포인트. 일단 0분의 0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우리가 기존에 1단원에서 배웠던 거 뭐지? 인수분해하는 거.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0 만드는 놈을 날리는 거란 말이야. 그걸 1단원에서 배웠어. 그치? 근데 지금 fx식을 모르니까 약분이 돼, 안 돼?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잖아.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방금 한 것처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온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식이 없는 거 보고 아, 이거 미분계수 정의로 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이제 우리가 식변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 이게 1번 내용이고 2번 자, 식변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적당한, 이 적당한 말밖에 내가 해줄 말이 없어요. 이건 경험치가 필요한 거야. 적당한 식을 더하고 빼서 미분 계수 식을 만든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지만 정말 적당한 식이야. 왜 적당한 식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잘 봐봐.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있어 일단. 그치? 근데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h가 지금 계속 기본식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이걸 기본식 써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h 빼기 마이너스 1하고 f 마이너스 1 플러스 h 빼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겠지? 식 모양이 저거란 말이야 원래는.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없는 애가 뭐야? 이거랑 이걸 비교해보라고. 뭐가 없어? 빼기 f 마이너스 1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a h란 말입니다. 여기다가 빼기 f 마이너스 1 하나 해. 그리고 더하기 f 마이너스 1을 하나 하는 거야. 이렇게 구성 요소 중에서 빠진 녀석을 더하고 빼서 채워 넣는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중간에 적당한 식, 지금으로 치면 f-1이라는 놈을 빼고 더하는 거예요. 자, 이건 왜 하는지 설명을 해보기 잘 보자. 차분히 보자.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걸 꺼낼 거야. 어떻게 꺼낼 거냐면 이렇게 한 덩어리랑 이렇게 한 덩어리로 쪼갤 거예요. 쪼개면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h 빼기 f 마이너스 1 됐죠? 맞아 얘들아? 그 다음에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h에 f 마이너스 1 플러스 bh 빼기 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분계수식 두 개로 쪼개진 거야 지금. 그치? 자, 그 다음 키포인트 써야 되는 동그라미 3번 h 앞의 숫자를 어떻게 하겠어? 를 같게 분모에 적당한 수를 곱하고 나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죠.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지금 h 앞에 숫자가 뭐가 있어요? a가 있단 말이야. 여기는 h 앞에 숫자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넣고 곱하기 a 해줘야 된다. 여기도 어때? b를 곱하고
분자에다 한번 곱해줘야겠지. 됐어요? 그럼 뭘로 바뀌어 얘가? 통째로 F 프라임 이만큼이 뭐예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죠. 그게 얼마랬지 아까? 2라고 했으니까 이게 2a가 되는 거야. 같은 식으로 이게 통째로 F 프라임 얼마?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도 2로 바뀌고 이렇게. 그래서 2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라고 문제에서 10이라고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빼기 B가 얼마다? 5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처음부터 A-B를 구해야 돼. 처음부터 A-B를 곱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 위험한데? 이거 이렇게 푸는 게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F'-1로 만들어야 되거든. 여기다 A-B를 곱하고 여기 A-B를 곱하면 요 모양을 어떻게 살릴 건데? 지금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 요 두 개 따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F-1을 하나씩 넣어서 미분계수 두 개로 쪼개야 되고 그 다음 저 숫자 맞출 때 A로 맞추고 B로 맞춰야 돼. 그치? 봐봐봐. 여기 A-B가 들어간다고 해서 괄호 안에가 A-B로 바뀌진 않잖아. 괄호 안에 H 앞에 A-B가 없잖아요. H 앞에 있는 숫자를 맞춰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풀이 말고 다른 풀이가 없어요. 이 풀이가 딱 정확한 정답이에요. 다시. 됐지? 이런 의지 없는 녀석들 정말 아침 수업 너희 학교 가도 아침에 이러냐? 당연하죠. 너이씨 이게 당연하냐 이씨. 당연하죠. 학교 가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 아니 학교인데 지금 아니 공교육은 어디까지 무너진 건데 진짜 우리 때는 씨 몽둥이가 무서워서도 깼다고. 아직 지금 축구하고 있겠지. 이제 밥 먹고 축구하겠지 그래. 아이고, 씨. 자, 몇 분 안 남았어. 좀 몇 개라도 더 하자. 아, 왜? 시험 붙여야 되는데. 시험 쳐요? 10문제만. 저 오늘 시작했어요. 오늘요? 오늘 저 가야 돼요. 올 수요일에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야 돼. 왜? 좀 학원 있어서. 자 일단 잠깐 봐봐. 자 미분계수식 두 개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보자고. 지금 오늘 뭐 많이 못해도 여기까지는 해야지. 일단 유형 4번까지라도 해야 숙제를 내니까. 자 유형 4번 볼게요. 자 미분계수식의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었지. 하나는 뭐야? 지금 한 것처럼 h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두 점 간격을 0으로 보내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점을 x라고 놓고 하나를 그 x를 a로 보내는 게 있었단 말이야. 자 그것도 0분의 0꼴 계산은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또 10 변형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설명을 좀 할게요. 우선은 대표 예제 293번이 샘플이니까 보세요. 얘들아 힘내. 조금만 더 하면 돼. 두 문제만 할게. 두 문제만 빨리 봐. 자 일단은 F'2가 얼마래? 2가 2라고 주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푸는데 봐봐. 리미트 x를 2로 갖다 붙이는 걸 하는 거야 이번에는. 그럼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야. 분명히 원래 기본 베이스는 뭐야? x, fx가 있었고 2, fe가 있고 얘를 2로 갖다 붙이는 거지. 그래서 식을 세우면 원래 요 식은 어떻게 된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였을 거예요. 맞죠? 요거 생각하면서 가자고. 자 문제에서 뭐 풀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4분의 fx 빼기 f2야. 자 이것도 대입하면 무슨 꼴이에요? 대입하면 0분의 0꼴이죠. 근데 이번에도 fx식 없지. 그러니까 뭘로 푸는 거다? 미분계수 정의로 푸는 거라고. 풀이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요거 생각하는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 fx 빼기 f2 그리고
x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쪼갭니다. 쪼개면 얘가 뭐가 되죠? 얘가 요 극한이 f'2가 되고요. 요 극한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4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1 곱하기 2에서 2분의 1이 정답. 요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랑 비슷한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얘도 설명할 게 좀 있어. 키포인트가. 그래서 문제 하나 보면서 키포인트 설명을 할게요. 몇 번을 하면 좋냐면 295번 하자. 299번. 295번 보시면 비슷해. f'-1이 있어요. 이게 500. 그럼 원래 이 식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니까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거야. 맞아, 아니야? 여러분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 있고 x, fx가 있어서 얘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본식은 뭐다? 이런 식이었어. 이게 얼마라고? 5라는 거야. 계산을 하면.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여기가 x 더하기 1인데 f의 3x 제곱 더하기 4x가 있어. 갑자기 생뚱맞게 빼기 f 마이너스 1이래. 여러분 지금 생뚱맞은 상황이 뭐예요? 누가 생뚱맞은 거야? 이거죠, 이거. 이게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은 맞거든? 그래서 0분의 0꼴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안 맞잖아, 모양이 또.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도 봐봐. 키포인트로 쓸만한 문구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마찬가지로 1번. 0분의 0꼴은 어떻게 된다? 지금 저것처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약분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마찬가지로 식변형을 할 거야. 그치? 자, 식변형을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의 식이잖아. 미분계수식이.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세모의 모양을 같게 맞추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한 것처럼 여기 안에 건드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밑에 건드려야지. 자, 이거를 3x제곱 더하기 4x 빼기 마이너스 1로 해요. 이렇게 되어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치환한다고 치면 뭐 t 빼기 마이너스 1, ft 빼기 f 마이너스 1에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럼 분모에 곱했어. 그럼 분자에도 이거 하나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곱해줘야 돼. 그리고 원래 거 있어, 없어? 원래 거 이거 원래 있던 거 남겨놔야지.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식이랑 이 식을 분모 분자에 곱한 거예요. 맞죠? 식변형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통째로 뭘로 바뀐다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로 바뀌어. 그 다음 이거 봐봐요. 이거는 0되고 0되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우리가 1단원에서 풀었던 것처럼 인수분해로 푸는 거야. 얘가 3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로 쪼개지죠?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가 진짜 마이너스 1인 게 아니었잖아. 마이너스 1에 매우 가까운 값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매우 0에 가까운 값이지만 아무튼 숫자 값인 거니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0.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식변형을 해서 미분계수를 이용한 문제들을 푸는 게 더 포인트지, 뭐 미분계수를 뭐 구하는 것 자체는 쉽다고요. 그치? 잠깐 앞에 돌아가서 그 46쪽에 있는 거 잠깐 하나만 보자면, 예를 들어 자, 미분계수 구하는 것만 설명 잠깐만 하게. 자, 예를 들어서 250번 같은 걸 할 때 이거 못하면 안 된다고. 250번 할 때 잘 봐봐. fx가 x제곱 3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야. 그리고 나서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즉 f'2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h 쓰는 게 편할까? 빼기 하는 게 편할까? 얘들아? 두 개 있잖아. x가 a로 가는 꼴이 편해? h가 0으로 가는 꼴이 편해? x가 a로 가는 꼴이 편해요. 이거 풀 때는 어떻게 쓴다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 이렇게 씁니다. 이 꼴이 편해, 연산하기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가 x 빼기 2고 분자가 어떻게 돼? fx가 3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고 거기에다가 20원 넣으면은 13이거든요? 맞죠? 빼기 13 이렇게 써서 이렇게 되고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2 이렇게 되나요? 맞아, 아니야 얘들아? 맞아? 잠깐만, 13 빼면 마이너스 14 아니? 뭐가 맞다는 거지? 얘들아? 자, 이렇게 되고, 자, 요걸 인수분해를 합니다. 지금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2를 대입하면 0 되고 0 되죠? 그래서 어떻게 푼다고? 우리가 앞서 1단원 배운 게 이거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거 계산하려고. 1단원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인수분해에서 약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분, 인수분해 하고 약분하고 대입해서 얼마? 13이다. 이렇게 구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구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구하는 것만 시험에 내면 너무 쉽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저 미분계수를 구할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아까 풀었던 그런 문제들을 풀라고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숙제는 지금 본 것처럼 그 46쪽부터 해서 51쪽까지 일단 배워오는 걸 숙제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10문제 풀리고 싶은데 어? 시간이 없다고? 니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 근데 오늘 특강 없죠? 오늘은 특강 없어. 저 그래서 시험지 받자마자 먹어버릴 거예요. 그래, 오늘 첫째 날이니까 조금 봐줄게. 자살할 것 같아요. 적응을 좀 해야지, 이 시간대, 그치?